네, 이어서 스페셜 원 시간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준 전문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이제 새로운 한 주가 또 출발이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반도체와 자동차, 이 쌍두마차에 대한 기대감을 좀 드러내 주셨는데요. 오늘장 체크포인트는 어떻게 좀 잡고 계신가요? 네, 지난주 한 주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우선 미국의 나스닥 차트 모습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한 주 일주일 동안 미국의 나스닥 차트가 12,000포인트부터 상승을 했으니까요. 고점까지 거의 12,700 가까이 오르는, 좀 기염을 토했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거의 일주일 내내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내내 오르기가 쉽지 않았는데, 과연 이번 주에 좀 쉬어가는 장세인데, 역시나 FMC와 GDP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도 좀 윗꼬리가 달렸고, 오늘도 야간 선물이 지금, 현재는 약세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이럴 때 한번 글로벌 정시와 디커플링 된다면, 커플링이 아니고 참 좋죠. 근데 오전까지는 국내 증시가 좀 산뜻하게 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대지수 모습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항상 우리는 연동성 관계를 이야기할 때 미국 증시가 좋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좋지 않고, 미국 증시가 또 좋을 땐 국내 증시가 좋지 않은 이런 디커플링 현상이 참 아쉬웠는데, 오늘은 좋은 쪽으로 디커플링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 산뜻하고요. 양대 증시 지수 모두 선방하고 있다. 역시나 저가 매수하고 국내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다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외국인들과 기관이 펼쳐왔던 공매도의 쇼커버링 물량들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도 등락 과정에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고점을 좀 찍었다는 이런 인식들이 조금 강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나 종목군 장세 속에서 금주에 좀 옥석 가리기가 시작되는 그런 첫 시발점이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이번 한 주 동안의 스페셜 원 잡아보자면요. 네, 저는 지난주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장을 이끄는 요소를 보니까 몇몇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현대차 그룹주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고요. 현대차를 필두로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차 그룹주 모두가 지금 좋은 형국이고요. 그 다음에 기아까지 합류한 모습입니다. 여기까지는 지난주 이어서도 좀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가 그러니까 결국은 늦지 않았다. 지금도 저가 매수일 기회가 있고, 앞으로도 성장성과 실적이 겸비한 종목들인데, 이제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모두 좋습니다. 현대차 그룹주, 특히나 현대차 완성차가 오늘 3% 가장 먼저 앞서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 기아차가 쫓아가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도 저는 나쁘지 않다. 실적 부분에 관해서는 현대모비스,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조금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완성차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과 공급망배랑 자동차 풍기 현상은 많이 없어졌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나 후발 주자들이 과연 어떤 종목들이 나설 것이냐. 지난주에는 화신과 센트럴모텍, 아모그린텍을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성우하이텍 쪽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우하이텍이 지금 18%대 올라가는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 저는 성우하이텍을 추천드려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후발 주자 찾기 쪽으로 포커싱을 하시는 분들은 퍼포먼스에 주력을 두시는 분들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금주도 자동차, 그리고 역시나 반도체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6만 원대를 회복하고 나서 다시 또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있었을 텐데 6만 1,000원대 기간 횡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조금 더 저는 등락 과정이 있을 수 있지만 62평균선을, 이동평균선을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주도 다른 섹터의 기웃거리기보다는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하나 더불어 추가하자면 신재생 쪽, 오늘 하나솔루션도 괜찮습니다. 신재생 쪽까지 조금 더 집중과 선택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이번 주는 저격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금주에 이제 가장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두려운 게 FMC인 것 같습니다. FMC가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두 가지의 분석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좀 선반영이냐? 이번에 뭐 0.75% 75bp를 올리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시카고 CM에서도 지금 100% 1% 이렇게 가는 것은 예정이 없고요. 75bp가 거의 수순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과연 결과물이 선반영되어 있느냐? 그리고 원자재 가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원자재라고 하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유가부터 포함해서 모든 게 다 원자재인데, 우리 비철금속 하나만 보겠습니다. 구리 가격인데요. 고점 대비 정말 많이 떨어졌죠.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하나 둘씩 잡혀가고 있고, 식료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콘이라든지 모두 내려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물론 긴축의 속도는 높여가고 아직 CPI 지수로는 물가가 잡혔다는 게 반증이 없지만, 이 원자재 가격들이 고공행진에서 내려가고 있는 추세를 봤을 때 0.75 정도면 연준도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잡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 주관적인 판단은 FOMC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FOMC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면 과연 경기 침체 시그널이 없어진 것이냐?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GDP는 예비치, 수정치, 확정치 이렇게 3단계로 나눠지는데, 금주에 또 GDP가 발표가 있습니다. 분명한 시그널은 지금은 경기 침체 시그널은 맞습니다. 그런데 과도한 긴축의 속도와 인플레이션이 펀더멘털을 좀 망가뜨린 측면이 있고요. 단지 금주의 FOMC의 회의 결과는 시장의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이다. 또한 21쪽이 금리 인상으로 좀 선회를 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의 모습 잠시 보시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지금 보여드린 차트의 모습은 달러 인덱스 차트 모습인데, 21선에서 공방을 좀 펼치고 있는데 109불을 찍고 어느새 106불까지 내려왔습니다. 21선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길 바라보고요. 22쪽에서도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통화류에 역시나 반대 현상이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도 만약에 조금 더 하락한다면 단기 반등 추세는 조금 더 이어진다고 보고요. 아이러니하게 이 구간에 지금 실적 시즌과 맞물려 있습니다. 금주부터 거의 굵직굵직한 대형주 종목들은 실적이 다 마무리고요. 또 다음 달까지 실적이 조금 이어지는 형국인데, 이 부분에서 어떠한 종목을 선택하고 이 실적분 장세에서 조금 더 수익을 누리느냐의 차이일 것 같고, 또는 종목이 아무래도 지수가 많이 등락 과정이 있고 밑으로 내려가는데 내 종목이 얼마만큼 올라올 수 있을지가 수익의 향배를 좀 가를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종목은 좀 압축 전략을 금주에 해나가고, 손실난 종목은 반등세, 또 조금 더 수익이었던 종목은 극대화 전략이 이번 주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종목을 압축을 할 때도 말씀해 주신 반도체나 자동차, 전기차 이쪽 섹터에서 골라야 되는 건가요? 네, 저는 지금 이제 반도체와 2차전지 이렇게 조금 싸움이 좁혀지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매매 쪽보다는 저가 매수가 좀 낫다고 보는 쪽이고요. 자동차나 반도체는 펀더멘탈이라든지 밸류에이션, 실적 부분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자면 역시나 신재생 파트인 것 같고요. 이제 태양광을 고르시든 풍력을 고르시든 신정부 정책 수혜주든 원전을 고르시든 그건 선택의 문제인데, 앞으로 대세군에 대한 친환경의 대전제는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지 2차 전지나 조금 더 양극재, 연극재 쪽은 프리미엄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 쪽이고요. 기존에 있는 종목은 압축하면서 손실을 줄이거나 역시나 수익 청산, 그리고 신규 공략과 조금 더 저가 매수를 해가는 쪽은 반도체, 자동차, 신재생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 마칠 때쯤에 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민준의 스페셜 원 시간이었습니다. FOMC가 주 중반에 딱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이때 시장이 좀 출렁거릴 때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좀 필요한데요. 여기에서의 옥석 가리기는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투자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장 9시 구간대는 아직까지는 보합권에서 여전합니다. 긴장감 느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남은 시간 과연 어떻게 갈피를 잡아갈지 여러분들이 함께 지켜봐 주세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장 마칠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